알기 쉬운 정책과 이슈, 신사고찰 이사입니다. 2024년 결혼식 평균 비용은 얼마였을까요? 3억을 넘었습니다. 3억. 자, 오늘은요, 신사고찰이 서울 수도권과 지방에 계신 모든 신혼부부 혹은 예비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주목하세요. 오늘 설명드리는 이 웨딩홀 무료입니다. 예비부부 혹은 신혼부부이신 분들 결혼식 비용에 신혼집까지 들어갈 돈이 너무 많죠. 이런 전반적인 비용 문제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실 거고 혹은 두 분이서 많이 싸우시기도 많이 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저희가 이 두 가지 고민을 덜어드릴 소식을 좀 들고 와봤는데, 하나는 결혼 전에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두 가지 꿀팁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결혼 후의 자금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는 꿀팁입니다. 총 두 편에 나눠서 저희가 깔끔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실 거예요.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또 하나의 난관에 부딪히죠. 결혼식장을 어디로 할 거냐. 이 결혼식장을 또 예약하려고 하면 굉장히 머리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가격 좋고 괜찮은 예식장 같은 경우는 이미 아시겠지만 1년 전에 이미 다 차 있죠. 제 주변에서도요, 이 예약 문제 때문에 항상 고민이라고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아직 미혼인데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1년 있다가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일단 예식장이 없고, 물론 연애를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대관료 같은 경우도요, 평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또 부르는 게 값인 호화, 고급 이런 결혼식장도 있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이젠 뉴스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오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혼인율을 높여서 어떻게든 출산율을 높여보겠다, 이 생각하거든요. 결혼을 한다고 무조건 출산을 하는 건 아닌 세대긴 하지만 어쨌든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할 거 아니야, 그죠? 이 정부에서 아예 작정을 하고 결혼식 예약난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직접 대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서울 마이 웨딩이거든요. 자, 이 서울 마이 웨딩은요, 결혼을 앞둔 예비부를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공공 예식장을 저렴한 가격에 빌려주겠다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자, 물론 이게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성대하고 또 주변 지인분들에게 화려하게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이걸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또한 하객분들에게 좋은 식사를 맛있는 곳에서 또 멋있는 곳에서 대접하고 싶은 마음도 제가 봤을 땐 당연한 거예요. 다만 오늘 말씀드릴 이 서울 마이 웨딩은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너무 비싼 곳에서 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결혼식에 들어가는 이 비용을 절약해서 신혼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전세자금, 기타 현실 자금으로 쓰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사업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설이나 음식은 조금 퀄리티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공공사업이니까.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아주 나쁘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가 조건이나 대상에 관한 설명은 저희가 뒷부분에 따로 해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아까 경쟁력, 금액이죠. 도대체 얼마나 줄일 수 있길래 라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확한 금액 비교를 위해서 서울의 각 웨딩홀 평균 가격을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성수기냐 비성수기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당연히 크고, 어떤 기준 하나만 잡고 저희가 설명해드리기는 너무 애매했어요. 최대한 그래도 정확도를 높여보려고 결혼 정보 카페라든지 실제 결혼한 부부들 그리고 웨딩 플래너 분들께 문의를 저희가 해봤을 때 그나마 서울시 웨딩홀의 대략적인 가격을 저희가 한번 추려볼 수 있었습니다. 자, 호텔 예식보다는 컨벤션 웨딩을 더 많이 하는 부부들이 좀 더 많을 테니까 이 컨벤션 기준으로 최소 보증 인원을 저희가 한 250명 정도 잡아봤거든요. 그리고 평균식 때는 6만 원 정도 잡아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얼추 이 정도 금액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것보다 금액이 낮아지는 경우 비성수기거나 비선호 시간대거나 예약이 취소돼서 남는 식장을 예약하는 블랭크 건 떴을 때 들어가는 거랑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눈에 봐도 한 1,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세이브할 수 있다는 게 보여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돈을 전부 아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공공 예식장이 어디인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정리한 리스트를 띄워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은요 일부 예식장만 보여드리고 있긴 해요. 하지만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영상 끝부분에 캡처 타임 가시면 전체 공공 예식장 리스트를 저희가 올려놨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좌표도 아마 찍어놨을 거예요. 자, 이 리스트는 서울 마이웨딩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구독자분들께서 한눈에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구글 시트로 한번 정리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편하게 가져다 쓰셔도 좋습니다. 다시 이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각각의 예식장은 추구하시는 테마에 따라서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한 가지 테마만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그죠? 요즘에 야외 결혼식 하시는 분들 혹은 원하시는 부부들 꽤나 많죠. 여기에 로망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만약에 야외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다? 나쁘지 않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몇 곳을 제외하면
그렇다면 대부분 무료로 대관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서울에서 결혼식을 생각하시는 분들, 야외에서 하시는 분들 확실하게 비용을 줄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건이 어떻게 되냐? 우선 이 서울 마이 웨딩은요, 서울에서만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시여야 돼요. 하지만 서울에 살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한 분들이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에 직장이 있거나 서울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서울 마이 웨딩을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여러 가지 추가 혜택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먼저 뭐 의자, 테이블 이런 거에 들어가는 비품비 100만 원 가량을 지원해 주고요. 청첩장 제작도 할인해 주고요. 식전 영상도 무료로 제작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후식 필름에서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니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 비용 줄이기 첫 번째 꿀팁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 두 번째 꿀팁이죠.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뒤에 배치 안 된 이유가 있어요. 바로 혼인 증여세를 공제받자라는 겁니다. 자, 증여세라는 건 쉽게 말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할 때 국가에 받은 돈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주는 걸 말하죠. 자, 그런데 올해부터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에 부모님 혹은 뭐 조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자, 참고로 직계 존속은 부모님, 조부모, 나의 바로 윗조상, 직계 비속은 어떻게 돼요? 자녀, 손자, 증손자 등 나의 아래 혈족을 말하죠. 그래서 존비속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더 생겨야 돼요. 아니, 세율이 얼마면 이런 것도 내가 다 챙겨야 된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표 한번 볼까요? 1억 원 이하는 몇 프로예요? 10%의 세금을 뗀다고 합니다. 자, 내가 받는 돈을 최대 1억이라고 쳐볼게요. 자, 10%면 얼마? 1,000만 원이에요. 1억을 받으려면 그 중에 1,000만 원을 국가에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억을 내가 순수하게 받을 수 없고 얼마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9천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1억을 줬는데, 자, 1억을 넘어섰어. 만약에 1억 1,000만 원이야. 그럼 20%를 내야 됩니다. 그럼 얼마예요? 2,200만 원을 떼고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물론 직계 자녀는 10년 동안 5천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녀가 결혼을 하면 1억 원까지로 별도로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예 법안에서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총 1억 5천까지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만약에 신랑 신부 양가에서 증여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 1억 5천, 얘 1억 5천. 물론 뭐 부모님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부모님으로부터 못 받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실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우리가 안 받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요, 만약에 1억 5천, 1억 5천, 3억까지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비과세 혜택은 어마어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만약에 1억 5천을 받는데 그대로 세금을 매겼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1억 5천이니까 1억 넘었잖아요. 20%면 얼마야? 3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세금으로 빠지게 돼요. 제가 이 가정하는 건 비과세를 못 받았을 때 얘기입니다. 결혼하시는 신랑 신부님들 이거 잊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증여를 받으실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금액을 확인해서 받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좋은 제도도 당연히 주의하셔야 되는 주의사항이 있겠죠. 일단 이 혼인 증여 공제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겠죠. 자, 내가 재산 증여를 받았는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안 했다? 뭐 그러실 분들은 많이 없겠지만 요즘엔 또 결혼과 동시에 혼인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년 이내는 해야 돼. 왜냐면 이걸 안 하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증여 공제는 결혼식 날짜 기준이 아니라 혼인신고 기준이다라는 걸 절대 잊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녀를 낳아서 출산 증여 공제를 받으시게 되면 혼인 증여 공제는 적용이 안 돼. 1억 원 한도는 혼인과 출산을 합해서 1억이야. 따라서 만약에 자녀를 낳았고 출산 증여 공제로 1억을 채우셨다라고 하면 이후 혼인 증여 공제는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채무 면제를 명분으로 한 증여 공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만약에 부모님께 1억 원의 돈을 빌렸어. 이건 뭐예요? 증여가 아니라 내가 채무죠. 그래서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거 안 갚아도 돼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증여세 면제가 되냐 안 되냐? 안 돼요. 자, 예외 조항에 채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발생하는 증여 이익은 혼인 출산 증여 공제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준 돈을 야, 갚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시점부터 이건 채무가 아니라 증여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저희가 결혼 비용 절감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해 봤습니다. 자,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우리들의 급여는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결혼식 비용 때문에 결혼을 꺼리시는 분들도 정말 적지 않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알려드린 이 내용 외에도요,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더 좋은 내용을 알고 계신다고 하면 댓글로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서로 간에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저희 신사고찰팀에서도 더 좋은 지원 정책이 나온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확인해보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이걸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꼭 하라고 하더라고요. 쪼댓구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결혼 후에 자금 마련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그런 꿀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캡처 타임 있으니까 꼭 잊지 마시고요. 행복한 결혼 준비하시기를 저희 신사고찰에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